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갚은 게 5,500만 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득을 봤어요. 그래도 사기가 성립합니다. 왜? 뭘 속였으니까요? 용도를 속였으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수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으신 주제, 돈만 갚으면 사기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을 전부 다 갚았으면 고소 안 하겠죠. 그런데 이자만 몇 번 주다 말았다거나 아니면 원금은 상당히 큰데 원금 중에서 일부만 갚았다거나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나 돈 못 갚아 라고 하는 경우요. 그런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큰 배신감이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사 고소를 고민을 해보는데 많은 영상들에서 돈을 갚았습니까? 이자를 줬습니까? 돈을 상당 부분 갚았네요. 특히나 절반 정도 갚았어요. 사기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설명한 영상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오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해하실 거면요. 사기죄에 대해서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뭘까요?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받아오는 거. 이거를 사기죄라고 하겠죠.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건 대여금 사기가 있겠습니다. 돈 좀 빌려줘. 내가 돈 갚을게. 라고 해가지고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갚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대여금 사기라고 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기가 더 있습니다. 사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투자금 사기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투자금 지급하면은 요거 정말 확실한 사업이야. 야, 이거 돈 주잖아. 한 달 내로 20%는 무조건 먹을 수 있어. 또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2주마다 내가 10%씩 이자를 지급할게 라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주식 혹은 코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내가 지금 소위 말하는 내부 정보를 많이 갖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돈 투자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선물 투자해서 코인 투자해서 야, 이거 너 알지? 수익률 엄청 높은 거 수익률 반반 나눠 갖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투자 사기가 되겠죠. 또 용도 사기도 있습니다. 투자금에 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습니다. 혹은 돈을 빌려줄 때 보증금이 필요하대 빌려줬습니다. 근데 개인 채무 변제하는 데 썼습니다. 혹은 부모님의 병원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빌려줬습니다. 알고 보니까 도박하는 데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용도 사기가 되겠죠. 제가 왜 사기의 유형들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냐면요. 돈을 갚았으면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어떤 경우에 맞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여금 사기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외에 투자금 사기나 용도 사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갚았어도 사기가 성립합니다. 실제로 저희 했던 사건인데요. 극단적으로는요. 돈을 전부 다 갚았어도 사기가 성립합니다. 저희 의뢰인 사건이었어요. 돈을 5천만 원 빌려갔습니다. 5천만 원 빌려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 이거 집 보증금이 지금 너무 급하게 필요해. 보증금 써야 되는데 5천만 원 빌려주면은 내가 이거 6개월 뒤에 갚을게 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5천만 원으로 뭘 했냐? 코인 투자를 한 거예요. 용도에서 사기죠. 근데 웃긴 거는 그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5천만 원과 그리고 수익금까지 해가지고 돈을 갚았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경제 손실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저희 의뢰인은 어땠냐?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빌려준 거는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보증금을 빌려주는데 그걸 가지고 코인에 투자해 배신감에 고소를 했습니다. 처벌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처벌됐습니다. 물론 처벌 수위가 높진 않았겠죠. 피해액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갚은 게 5,500만 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득을 봤어요. 그래도 사기가 성립합니다. 왜? 뭘 속였으니까요? 용도를 속였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대여금 사건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당연히 사기가 성립하지 않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에서 뭘 속입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면 돈 갚을게. 나 분명히 갚을 수 있어. 라는 변제 능력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 변제 능력을 어떤 걸로 평가를 할까요? 그 사람의 신용 상태라든가 그 사람의 그 당시의 대출 정도라든가 혹은 뭐 미납된 세금이라든가 연체 대출 정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 갖고 판단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이자를 얼마나 꼬박꼬박 납입을 했었는가 혹은 돈을 어느 정도 갚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역으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변제 능력을 추정해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빌려간 사람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자도 꾸준히 납부를 해왔다. 그리고 원금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최소한 30% 이상 정도를 보는데 원금의 30% 이상 정도를 변제를 했다? 그러면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민사적으로는 갚을 게 분명히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변제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 쉽게 단정하기 어렵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갚았다라고 한다면요, 대여금 사건에 있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금이다, 용도 사기다 라고 한다면요, 반드시 사기가 성립하니까요. 내가 상대방이 나한테 이자 줬는데, 수익금 줬는데 이거 사기 성립 안 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지 마시고요, 돈 넣어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여금 사건이어도요, 돈을 일부 갚았다 하더라도요, 사기가 성립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전에 대여금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뭘 속인다고 했죠? 변제 능력을 속이는 거예요. 변제 능력을 속이기 때문에 이게 일부를 갚았다? 그런 변제 능력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무혐의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변제 능력을 아니라 다른 것들을 속였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률적으로 너무 깊이 들어간 거다 보니까 따로 설명드리기 어렵긴 하지만요, 내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사기가 성립하는지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번 상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한번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았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대여금 사기다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외에 투자금이라든가 용도 사기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돈을 갚았어도 사기는 성립하기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고소하시고, 실제로 이런 경우에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객관적으로 판단받아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